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전 프로젝트로 완성하는 클라우드 DB 구축과 웹 개발 그 마지막 여정인 13장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MySQL 기반의 쇼핑몰을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반을 NoSQL인 몽고DB,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인 아마존 도큐먼트 DB로 완벽하게 전환하는 실무 과정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장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순한 코드 수정을 넘어 관계형 모델을 문서, 지향 패러다임으로 재설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환경 변수 관리부터 DB 연결, 인증, 그리고 복잡한 결제 시스템까지 NoSQL에 최적화된 코드로 재구성하는 전 과정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NoSQL의 집계 파이프라인 활용 능력도 강화해 보겠습니다. 실습에 앞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GitHub에서 최신 소스 코드가 포함된 myshop NoSQL.zip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로컬 환경인지 혹은 EC2 환경의 도큐먼트 DB 실습인지에 따라 해당하는 압축 파일을 해제하고 디렉터리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DB가 바뀌었으니 설정도 바꿔야겠죠. 기존 테스트로 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shopping_db로 일관성 있게 수정합니다. 윈도우 파워쉘 사용자는 set environment variable 명령어를, 리눅스나 EC2 환경의 사용자는 .bashrc 파일을 수정해 적용해 주세요. 이제 코드를 직접 보겠습니다. db.js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심장과 같은 중앙 집중식 DB 관리 모듈입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호스트와 비밀번호 등은 환경 변수로 관리하며 단일 클라이언트 연결 풀을 통해 효율적으로 DB 인스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MySQL과 몽고DB의 첫 번째 차이는 라이브러리입니다. MySQL은 MySQL2/Promise를 사용했지만 몽고DB는 몽고DB 패키지에서 몽고 클라이언터 클래스를 구조분해 할당으로 가져와 사용합니다. 비동기 처리를 위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결 방식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MySQL은 객체 형태의 상세 정보를 create 풀 함수에 전달하는 반면 몽고DB는 URI와 옵션 객체를 몽고 클라이언트 생성자에 전달합니다. 이때 맥스 풀 사이즈 같은 옵션으로 연결 풀 크기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스턴스를 획득해 볼까요? 환경 변수에서 접속 정보를 로드해 몽고 클라이언트를 초기화한 후 client.db 메서드를 호출해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DB 객체는 전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내보내집니다. 관리 방식에서의 큰 차이점. MySQL은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릴리스 함수를 통해 연결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몽고DB는 클라이언트 객체가 연결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client.connect 함수 호출 이후 별도의 반환 과정이 필요 없어 훨씬 간결합니다.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다뤄보겠습니다. 놀라운 점은 데이터베이스를 바꿔도 HTML 템플릿이나 세션 처리 같은 기존 비즈니스 로직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데이터에 접근하는 계층, 즉 DB 쿼리 부분만 NoSQL 방식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로그인 로직을 비교해보죠. MySQL은 결과를 배열로 반환하기 때문에 항상 리절트 제로처럼 인덱싱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몽고DB의 파인드원 메서드는 매칭되는 단일 문서, 객체를 직접 반환함으로 훨씬 직관적입니다.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MySQL 버전은 results.length가 0보다 크다는 조건으로 데이터 존재를 확인하지만 몽고DB는 반환된 커스터머 객체가 널인지 체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코드의 가독성이 한결 좋아진 게 느껴지시나요? 회원 가입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SQL의 insert 대신 insert1 함수에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직접 전달합니다. 특히 MySQL의 cost_id 컬럼은 몽고DB 문서의 고유 식별자인 _id 필드로 매핑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서버의 중심인 main.js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텍스트 기반의 SQL 구문이 아닌 NoSQL 특유의 메서드 체인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main.js에서는 상품 조회와 장바구니, API의 구현 차이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익스프레스 라우팅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결 종료 메서드가 end 함수에서 close 함수로 바뀌는 미묘한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조회를 볼까요? SQL 구문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db.collectionproduct.find.toArray 함수와 같은 객체 지향적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텍스트가 아닌 객체 기반으로 데이터를 획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죠.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장바구니 모델링입니다. 별도의 카츠 테이블을 만들고 조인하던 MySQL 방식과 달리 몽고DB는 고객 문서 내부에 카트 배열 필드를 두어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조인 없이 한 번의 쿼리로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비정규화의 장점이죠. 구현 코드를 보면 DB의 오토 대시 인크리먼트 대신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date.now 타임스탬프를 고유 식별자로 활용합니다. 또한 푸시 연산자를 사용해 고객 문서의 배열에 장바구니 항목을 원자적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책임의 소재도 바뀝니다. MySQL은 외래키 제약 조건이 잘못된 접근을 막아주었지만 스키마리스 구조인 몽고DB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직접 데이터 존재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무결성 관리의 주체가 DB에서 앱 코드로 이동한 셈입니다. 여기서는 SQL의 조인 연산을 NoSQL의 집계 파이프라인 즉 애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대체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품 기본 정보는 find1 id prod cd를 통해 조회합니다. 관계형의 웨어 절과 같은 목적이지만 단일 문서를 반환하므로 배열 인덱싱이 필요 없어 더 간결합니다. 복잡한 조인과 마스킹 함수를 대체하는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리뷰 추출을 위한 필터링, 고객 정보 결합을 위한 조인,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 가공 단계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합니다. 1단계는 매치 연산입니다. 리뷰즈 컬렉션에서 특정 상품의 리뷰만 쏙 골라내는 단계죠. 인덱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시작점에서 부하를 줄여주는 아주 효율적인 단계입니다. 2단계는 조인을 담당하는 룩업 연산입니다. 리뷰의 커스트 언더바 아이디와 고객 컬렉션의 아이디를 매칭시켜 커스터머 언더바 인포라는 배열 필드로 정보를 결합합니다. 관계형의 조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죠. 마지막 3단계는 프로젝트 연산입니다. 필요한 필드만 클라이언트로 보내면서 동시에 민감한 정보는 숨기는 단계죠. 특히 오브젝트 아이디를 문자열로 변환하고 고객 이름을 마스킹하는 복잡한 로직이 여기서 실행됩니다. 마스킹 로직이 재밌습니다. 서브 strcp 역슬래시 에스테릭으로 첫 글자를 추출하고 에스테릭 리듀스와 레인지 에스테릭 연산을 조합해 이름 길이만큼 별표를 생성한 뒤 콘텍트로 최종 결합합니다. 한글 유니코드까지 안전하게 처리하는 실무적인 로직입니다. 데이터 구조의 차이도 눈여겨보세요. MySQL은 모든 필드가 나열된 평면적 구조였지만 몽고DB는 product.detail.prod_intro처럼 중첩 객체를 활용해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구조화하므로 가독성과 관리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제 가장 복잡한 파트인 장바구니와 결제입니다. 여기서는 7단계에 달하는 집계 파이프라인과 NoSQL 환경에서의 트랜잭션 관리 전략을 다룹니다. 장바구니 조회는 총 7단계를 거칩니다. 고객 필터링부터 시작해 중첩된 배열을 풀어내는 언와인드 연산, 미주문 항목 선별, 그리고 상품 정보와의 조인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삭제된 상품을 제외하는 필터링, 필요한 데이터만 구조화하는 프로젝트 연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순으로 정렬하는 소트 연산을 거쳐 최종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업데이트 방식을 보죠. MySQL은 명시적인 트랜잭션 선언이 필수였지만 몽고DB는 단일 업데이트 원 연산 자체가 원자성을 보장하므로 과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셋 연산자 하나로 수량 변경과 수정 시간 기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죠. 삭제 패러다임도 바뀝니다. MySQL은 물리적으로 레코드를 삭제하지만 몽고DB는 고객 문서 내 배열에서 요소를 제거하는 문서 갱신 작업으로 수행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바로 풀입니다. 결제 처리의 트랜잭션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MySQL은 엔진 차원의 ACID 트랜잭션을 제공하지만 스탠덜론 환경의 몽고DB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수동 롤백 로직이 필요합니다. 실패 시 delete1 함수로 직접 주문을 삭제하는 방식이죠. 성능 면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MySQL은 단 한 번의 쿼리로 총액 계산까지 가능하지만 몽고DB는 장바구니, 조회 후 상품별로 개별 조회가 필요한 N+1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배치 처리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모듈인 마이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오브젝트 ID 처리와 더불어 NoSQL에서의 복합 데이터 조인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몽고DB의 비쓴 형식을 다루기 위해서는 문자열 아이디를 오브젝트 아이디 객체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DB 레벨 매칭을 위해 몽고DB 패키지에서 이를 임포트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문 내역 조회는 꽤 복잡합니다. MySQL의 선언적 조인과 달리 몽고DB는 룩업 연산과 언와인드 연산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플랫화하는 절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실무 팁입니다. 아마존 도큐먼트 DB는 복잡한 룩업 연산 기능을 완벽히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DB에만 맡기지 말고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여러 번의 쿼리로 데이터를 조인하는 순차적 쿼리 처리 방식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39번 슬라이드, 업서트입니다. MySQL은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업데이트나 인서트를 선택하는 2단계 과정이 필요했지만 몽고DB는 업데이트 1에 업서트2로 옵션 하나면 끝납니다. 코드가 획기적으로 짧아지죠. 이제 드디어 실행입니다. main.js가 있는 폴더에서 노드 main.js를 실행해보세요. 터미널에 정상 연결 로그가 뜨면 브라우저를 통해 NoSQL 기반으로 완벽히 탈바꿈한 쇼핑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연결 종료 시 클로즈 함수를 사용하고 환경 변수로 보안을 강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정규화된 테이블에서 비정규화된 중첩 문서로의 모델 변화, 그리고 무결성 관리의 책임이 DB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으로 13장 NoSQL 기반 개발 코드로의 전환 대장정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